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자, 적천수에서 상관격을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상관격에서 오늘 관성을 용신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거 관성 쓰기, 상관격의 관성 쓰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도 할 수 없이 관성을 써요. 쓸 수밖에 없고 용신이 그렇게 잡히니까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격에서 관을 보면 난병. 결과적으로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결정짓기가.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각연. 볼 수도 있고 불각연. 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죠. 예, 그래서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임시화에서 상관이라는 자는 무슨 뜻인고 하니 이거 훔칠절자예요. 명주의 원신을 훔친다.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량하지가 않다. 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일간의 중요한 귀기. 일간의 중요한 귀기는 뭘까요? 정관이죠. 예, 정관을 상처로 입힌다. 더욱이 이거 시장 사자도 되고요. 함부로 할 사자도 돼요. 종횡무진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선악이라는 건 무상. 한결같지 않다. 잘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은 비록 가어라고 해서요. 모름지기 야생마를 길들여서 안장만 얹게 하면 사람을 타는 걸 허락만 한다면 영화 발휘한다. 영화로운 것이 발뢰 바깥으로 나온다. 많다. 이런데 사람들이 총명함이 많다. 주인이 만약 관을 보는 것을 가부 가능한지 안 되는지는 모름지기 어디서냐 원국에서 권형이라고 해서 저울질을 잘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이 종종 부동하니 불가지빌러냐라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상관용이 있어요. 상관격의 인성 쓰는 거예요. 상관격의 재성을 쓰는 거. 요 상관격의 인성을 쓰는 경우는요, 일주가 약간 약했을 때요. 상관용재는요, 일주가 유군해서 충분히 상관과 재성의 기운을 감당할 때요. 상관용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특수격으로서 용비격이라고도 해요. 비겁을 급하게 쓰는 거예요. 상관. 이거는 할 수 없이 딴 거 찾아봐도 없으니까 일주는 강하고 하니까 상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상관용관. 이건 억지로 쓰는 겁니다. 상관격에 관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머지 다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주가 강한지 일주가 약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상관용관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오늘 지난번 강의 요거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주는요 상관용관이죠. 금체 화목용조죠. 이거 관을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불영하니까 목수로 가는 거죠. 사주가 좋아졌죠. 이 사주 참 좋습니다. 금체. 그리고 목수로 가는데도 이 사주는요 금이 챈데도요 이렇게 비겁이 많아서 충분히 관을 딱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관을 쓰고 재성을 쓰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재성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정 들어왔죠. 이 사주 참 좋은 사주예요. 자, 두 번째 사주는요 한번 봅시다. 상관용 관격에서요 요 기토를 쓰겠다고 하는데 요 기토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금이 채고요 화목용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화를 쓰고 재성을 쓰는 사주예요. 상관생제에서요. 이것도 사주 좋죠. 화로 흐르니까요. 근데 이 금운에 썩
좋은 꼴을 못 보겠죠. 예. 자, 178번 하겠습니다. 자, 상관용 관이라고 해서, 자, 임술주가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수목 상관격이죠. 예. 그런데 묘미 해서 이게 목체입니다. 그러니까 금토용조가 되죠. 그래서 이 토부터 쓴다고 하는데 이게 관이죠. 토부터 쓴다고 하는데 금부터 써야 됩니다. 예, 금부터 써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목이 채니까 이 수는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했던 첫 번째 사주가 참 좋은 사주죠. 자, 임수생우 묘월에요. 그래서 수목 상관격입니다. 수목 상관으로서 청관양신, 여보세요. 금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청관양신에서 지봉진유, 진유가 되고요. 익수, 지원, 수를 또 쓴다라고 해서 그 소리는 일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수는 썩 좋은 거는 못 됩니다. 목이 채니까요. 목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관의 뿌리는 단단하고, 이거 관은 어디에 여길래? 요 진토에 있으니까요. 상관음설이라고 해서요, 이 설이 됐다가, 상관이 은근히 설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목생화 해야 되는데, 음설은 없어요. 암암리에 설이 됐다라는데,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반드시 기토관성으로서 용신을 삼는다. 토부터 찾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그래서 기축운에 좋죠. 기축운에 좋죠. 최근 식름, 목이체니까요. 무자, 비록 이게 벌써 보세요. 무자 하면은 이 자수가 묘목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등추위, 추위에 실패한 거예요. 가을 저거 시험에 칭등 합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가업 1등, 가업은 1등 됐다라는 것은 이 무토 때문에 그런 거죠. 자수는 좋지 않습니다. 목을 살리니까요. 정운 좋습니다. 역시 무대환 정운이에요. 큰 걱정, 근심은 없었어요. 그러나 해운대는 벌써 보세요. 목 회복하잖아요. 해면이 목국을 하잖아요. 상관사령에서 형모 변경, 그래서 이망 죽었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목이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이체일 때는요 수도 못 써요. 그런데 이 기축대운이 제일 좋죠. 그리고 이 무자에서 무토는 쓰는데 자수 못 쓰고요. 정해에서 정화는 쓰는데 해수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대운에 해면이 목국을 이루는 바람에 죽었죠. 요거만 넘기면 병술, 기, 의류 좋습니다. 좋은 사주인데 잘못됐네요. 상관이 목오행이에요. 체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면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책론으로 목책 금토용조죠. 금이 용신이 되고 토가 시신이 되는데 철저님은 토부터 용신으로 잡았어요. 그럼 토화운이 용의신으로 되죠. 그럼 대운에서 보면 천간으로 무기병정 요것뿐이 못 써요. 그러나 지지로는 인축 자해로 흘러 대운이 아름답지 못하다. 지지로 그래서 역시 해대운의 해면이 목국을 만들어 망한 사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178번이에요. 한번 봅시다. 해대운이 파랗게 나오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금을 용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토가 용신이다라고 하면 해자운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자운도 안 좋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지로는 안 좋습니다. 기축은 좋습니다. 토가 용신이라고 하면요. 그런데 금의 용신이면 이 기축은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그러나 무자대운에서는 자도 안 좋고요. 해도 안 좋아요. 이걸 넘겨야만이 병술, 의료, 갑신이 좋아집니다. 프로그램에서 잘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사주예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또 상관극역이죠?
이거는 화토 상관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가 화가체가 돼 버렸어요. 전부 사오미 해서요. 계유라는 연주가 용신이 돼 버렸죠. 그리고 딱 봐서 연주의 용신을 두고 보니까 이 사주가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미월에서 태어나서 음년생이니까 이게 순행을 했으면 금세 금수운으로 흘러서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화목으로 흘러서 좋은 사주가 못 되죠. 자, 병어 이론의 지류난방이죠. 사음이 미토 병령 맞습니다. 그래서 기미해서 이 기토가 투출해서요. 화토 상관격이에요. 기토 투출해서 화토 상관격이다. 장제수겁이라고 해서 이 화가체가 돼서 지지에 있는 이 재성, 이 겁탈을 당했다고 하죠. 그러든 저러든. 그런데 관성이 용신을 써서 이걸 용신을 써갖고 운이 화토로만 흐르니 파모형 이상하다. 그런 파모 형상이죠. 을묘 갑인운은요, 참 이게 참 그 조상떡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요 토를 제거해서 좋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화운보다는 낫다라고 하시는데 이 진토는 좋습니다. 습토라. 비록 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상관을 제하고 관을 보호하니 이게 지금 상관이 관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군의 이 상관을 극해서 관을 보호한다라는 것이에요. 인성이요. 그래서 글쎄요. 대획제리 큰 재물을 얻었다. 납속출사. 이거 돈 주고 돈 내고서요. 벼슬을 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개축임자예요. 저 개축 다음에 임자분이 있거든요. 이 좌에서부터 해서 현령이 됐다. 늘 늑복이 터진 사주죠. 이 사주가요. 명리양전이라고 했죠. 늑복이 있는 사주입니다. 이 명조 역시 연주에 계윤연만 용신이 되죠. 그리고 나면 삼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화세력이 일심동체가 되었다. 물론 시간에 1점 계수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누리라 증발되어 버렸다. 더하여 대운 역시 남동 방향으로 역대운으로 흘러 화세를 흘렀지만 철조님은 을묘 갑인대운에 상관을 제하고 관을 보호해서 큰 재물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내고 벼슬 길러 나갔다라고 하지만 매금매직을 하였다고 한다. 매금매직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의심을 받을 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용의신이 금수예요. 그리고 목은 한신이라고 하지만 인성을 써서 상관을 극제하는 방법이 특이하다라고 해서 개축임자운은 좋아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자우지다가 이 명주는 늑복이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화오행이 주체죠. 그러면 목오행은 뭐예요? 기신으로 돌아서이죠. 그거 어떻게 뭐죠? 조상복을 받았든지 그렇게 전까지는 저 모군이 돈을 벌는 운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참 그렇죠. 179번인가요? 보세요. 이렇게 하얗죠. 이 운이 최고 좋은 운입니다. 고생하고요. 진토대운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이 을묘갑이는 그래도 그렇게 수운이라 그래서 그런지 하얗게 나오긴 하네요. 수를 용신으로 해서 그런지요. 하얗게 나오네요. 근데 이 개축임자 신행운은 참 좋죠. 좋은 사주입니다. 말년이 튼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용 관격은 그렇게 억지로 쓰는 사주다라고 하고요. 유괄 가상관격을 다음번에 준비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